지지난 시즌 돌풍핵에서 지난 시즌 잔류를 하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올해 거의 뭐 재창단 수준으로 변화가 많은 팀이죠. 그래서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과연 올해 광주 FC 어떤 스쿼드 갖추고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컨셉은 뭐 이정현 감독이 얘기했다시피 뭐 이 검증된 뭐 A급 이런 선수보다는 일부에서 좀 기회를 못 봤던 선수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선수 위주로 현실적으로 좀 영입을 했다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골키퍼부터 보면 김동화 선수가 신인인데 합류를 했고 이준 선수가 전남으로 떠나면서 김경민, 노희동, 김동화, 김태준 선수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요. 여기 뭐 붙박이가 있죠. 김경민 선수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요런 대접, 요런 대우 이런 평가는 사실 못 받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뭐 K리그 최정상급 뭐 조현우, 이창근과 함께 송범근까지 최정상급으로 올라서면서 대표팀까지 발탁이 됐고요. 그렇죠. 네. 다른 뭐 거의 1등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네. 전형적인 육각형의 어떤 준하는 뭐 피지컬도 좋고 공중볼도 굉장히 잘 따내고 선방도 괜찮고 특히 빌드업도 되기 때문에 육각형 골키퍼고요. 올해도 든든하게 광주의 골문을 지킬 것으로 좀 보입니다. 선수 자체가 이제 지난해 창 기자 얘기한 대로 국대 발탁된 이후로 더 동기부여가 커졌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 만큼 올해는 다시 한번 국대 한번 맛을 보면 못 빠져나온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3월부터 국대에 가기 위해서 시즌 초부터 아주 집중력 있는 활약을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2번, 3번 쪽에 변화가 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약간의 광주 입장에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네, 이준 선수가 2번을 꾸준히 맡았는데 이준 선수가 떠나면서 이제 2번 자리를 두고도 좀 뭐 내부 경쟁, 좀 뭐 젊은 자원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김경민 선수가 다치면 안 되는 그런 시즌이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다음은 수비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수비 볼게요. 민상기 선수, 권성윤 선수, 진시우 선수 들어왔고요. 두현석, 김승우, 이으뜸, 김경재, 포포비치, 이상기 선수가 팀을 떠났습니다. 네, 일단 뭐 수비는 아주 큰 고민은 없습니다. 솔직히 다른 포지션은 좀 변화가 심한데 일단 변준수, 안영규가 이제 신구 센터백 조합 을 맡을 것으로 좀 보이고 일단 브루노 선수가 한 번 더 좀 기회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난 시즌 많이 못 뛰었기 때문에 근데 브루노 선수가 가진 능력이 상당히 좀 있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의외로 닮았어요. 네. 거기 여기에 또 이제 민상기 아마도 좀 백업 역할을 할 베테랑 민상기 선수가 작년에 포항에서 좀 경기를 못 뛰는 아쉬움을 이번에 광주에서 좀 털어버리고 싶어 할 것 같고요. 진시우 선수 평가 좋습니다. 진시우 선수. 네, 진시우 선수를 노렸던 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전북에서 이제 임대로 왔는데 일단 나이가 굉장히 좀 어리고 근데 뭐 되게 어린 것 같았는데 변준수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근데 경험 차이는 이제 변준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변준수 뒤에서 스타일도 좀 비슷해서 변준수 뒤에서 좀 많은 걸 배워가는 그런 시간 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한번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변준수가 아무래도 강인님 말씀하신 대로 좀 핵심이 될 것 같고 조성권 선수도 뭐 올해는 조금 더 기회를 많이 받을 것 같고요. 네. 좌우에는 뭐 이민기, 김진호가 있죠. 김진호, 뭐 네. 김한길 선수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가 이민기 선수가 주장 맡고 김진호 선수가 부주장 맡을 정도로 여기에 일단 이정현 감독이 힘을 쏟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정현 감독이 뭐 부주장으로 변준수도 한번 고려했다가 이제 김진호 선수의 어떤 성격적인 그런 변화를 좀 원했기 때문에 진호에 한번 부주장을 맡아서 한번 완장을 한번 차봐라. 그런 의지로 김진호를 한번 키워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포백은 뭐 이제 부상만 없다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면 변준수랑 허율이 주로 짝을 맡았었는데 네. 이 부분 그다음에 김경재 선수가 막바지에 주전이었는데 빠져나간 거 조금 공백이 있기는 한데요.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 자리는 좀 그렇죠. 지켰다. 네. 베스트만 봤을 때는 큰 뭐 어쨌든 간에 이정현 감독 축구를 다 경험해 본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점도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좀 변화가 좀 있습니다. 네, 미드필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재호 선수 들어왔고요. 홍용준 선수 어제 옵션이 나왔죠. 강희수 선수 들어왔습니다. 여봉은 이희균, 정호연. 이희균, 정호연 그러니까 숨이 턱 막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정현 감독의 오른팔과 왼팔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강현, 뭐 박태준 선수도 사실 4월달에 입대를 하기 때문에 해야죠. 네. 네, 사실 정호연 선수 공백도 공백이지만 박태준 선수의 공백도 사실 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강현 선수 전형적인 수미에다가 쓸어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선수의 출전 시간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남은 한 자리를 두고 이제 뭐 박태준 아니죠, 유재호랑 이제 다른 선수들이 좀 메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원은 사실 좀 고민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정호연 선수의 기록만 보더라도 이 밑에서 공을 잡아서 앞으로 나가는 것도 정호연 선수가 많은 역할을 했고 본인이 직접 공뿐만 아니라 본인의 몸을 이선까지 올리는 문전 침투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에너지 레벨을 과연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예, 제가 아까 박태준 얘기를 한 것도 정호연 선수가 있기 때문에 박태준도 사실 좀 더 역할을 했던 게 있어서 그렇죠. 지금 두 선수가 동시에 빠지고 여기다 이희균 선수까지 만약에 빠질 경우에 빠진 상황이라면은 중원 구성에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알기로는 이정 감독이 정호연 보고 이제 여름에 좀 나가는 게 어떠냐, ACL까지 끝까지 경험을 하고 여름에 나가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좀 권유를 했었는데 이제 오퍼가 들어오면서 나가게 됐잖아요, 미네소타로. 바이아웃이 들어왔으니까. 네, 바이아웃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 전에 대체자를 최대한 구하려고 일단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까지 영입된 면면으로 봤을 때는 정호연급은 사실 냉정하게는 없다. 네. 가능성으로 보면 유재호 선수는 그렇죠. 예전부터는 조금 주목을 받았던 선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유지호 선수를 좀 더 느낌상으로는 좀 더 키워서 좀 더 적응을 시켜서 이제 써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마 이정현 감독 굉장히 머리 아프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최경록 선수도 부상인데 강희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네. 초반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정현 감독. 네. 근데 최경 선수가 돌아온다면 이 선수는 이제 뭐 아스날의 외대고르처럼 그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여서 일단 최경록 중심으로 이선은 꾸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이희균과 최경록이 좀 부담을 나눠 짊어졌다면은 지금은 최경록 선수에게 좀 많은 게 달린 시즌이 아닐까 이렇게 싶고요. 다음은 공격수 한번 보겠습니다. 박정인 선수 들어왔고요. 박인혁 선수, 헤이스 선수, 왕년 에이스, 황재환 선수, 이재환 선수 신인으로 들어왔고요. 백하, 허율, 정지용, 이건희 선수 나갔는데 들어온 선수 몇몇 보니까 이랬는데 나간 선수 몇몇 보니까 또 이렇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자원은 적지는 않습니다. 일단 가브리엘이 뭐 시즌 초반에부터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가브리엘이 만약에 지난 시즌 초반에 가브리엘이다. 그러면 이제 한 자리 꿰찰 거고 아산이도 일단은 내 팀에 남았기 때문에 한 자리 꿰찰 거고 양쪽에 이제 좌 가브리엘, 우 아산이 정도면은 뭐 K리그에서도 어느 정도 먹힐 수 있는 조합이고 그 가운데 또 최경록 선수가 있고 이선 조합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일단 최전방이 사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희, 허율 사실 뭐 득점력이 폭발했다거나 뭐 K리그 득점왕 경쟁을 펼쳤다거나 이런 선수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정여볼에서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었죠. 그 라인 타고 상대 수비 못 올라오게 하고 압박할 때 쏙 들어가고 많이 띄워주고 연계해주고 역습에서 중요한 역할하고 이런 역할이 있었는데 이 두 선수가 동시에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들어온 선수가 이제 박인혁. 사실 박인혁 선수가 나이도 이제 30이 넘었지만 이제 K리그 1 경험이 없고 그리고 또 이재환 선수는 아직 신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제로톱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지금으로선. 그 이정현 감독도 최근 그 인터뷰 보니까 박인혁 선수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크더라고요. 이 습관 같은 거를 고치기 위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그걸 고치는 작업 중에 있다 보니까 초반부터 박인혁을 박아두고 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만큼 일단 돌아온 헤이스는 그래도 이정현 감독의 축구를 잘 알기 때문에 이정현 감독의 그 페르소나가 제2의 페르소나가 돼서 헤이스가 이제 제로톱 역할을 좀 맡지 않을까. 그리고 최경록과 헤이스가 초반에는 좀 공격적인 역할을 많이 맡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근데 이 자리는 좀 영입이 확실히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정호연 선수가 나가고 뭐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선수들의 교체, 특히 그 포포비치가 나간 이후로 제가 듣기로는 그 자리가 나갔으면 이제 센터백 외국인을 뽑는 게 보통인데 그 나간 자리를 공격수로 메울 수 있다는 그런 구상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영입이 되지 않았지만 그런 만큼 이 최전방은 중원과 함께 이정현 감독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고민한 부분이 많네요. 전 포지션이지 뭐. 전 포지션. 네, 사실 센터백도 아까 얘기했어야 되지만 변준수가 그래도 좀 지켜준다면 안영규도 사실 지난해는 아쉬웠거든요. 2023 시즌에 비해서는 아쉬웠기 때문에 골키퍼와
지금 골키퍼 빼고는 사실 좀 많은 곳이 좀 걸리는 그런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감독 본인도 이제 뭐 미디어데이에서도 팀 성적에 대해서 아주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본인의 팀을 강등 후보로 놨죠. 네. 네. 그런 만큼 사실 많은 게 지금 이정효 감독에게 좀 달린 시즌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베스트 11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11이 더 궁금해지네요. 또 알죠? 마법이 있습니다. 네, 베스트 11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구단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다시 한번 것도 말씀드려요. 저희 생각이 아닙니다. 구단 관계자가 보내준 겁니다. 자, 김경민 선수가 골문을 지키고요. 이민기, 변준수, 안영규, 김진호 선수가 포백을 이룹니다. 박정인, 이강현, 박태준, 아산이 선수가 미드필더를 구성하고요. 헤이즈와 최경록. 이 형태대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제로톱이네요. 제로톱이 아마도 현재로서는 박인혁 선수의 상황과 이적 인앤아웃 봤을 때는 이런 형태가 가장 유력합니다. 뭐 당장 모레인가요? 내일인가요? 저 ACL 해보면 이제 까보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보십시오. 나쁘진 않아요. 광주 약해진 거 맞나요? 이렇게 나오네요. 바로 나오네요. 네. 베스트 11은 마법이라니까. 박태준, 이강현 중원에서 쓸어줄 수 있고 아산이, 박정인 측면에서 흔들어줄 수 있고 여러모로 라인업은 나쁘지 않다. 박태준이 곧 군대를 가니까. 네, 그렇죠. 그 자리를 메우는 게 숙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박정인 선수 제가 뭐 기사도 썼지만 이 왼쪽 측면에서 지금 훈련을 좀 하고 있고 지금 뭐 선수들 사이에서도 좀 기대가 된다는 평가가 있고 선수 본인도 가장 중요한 게 체력 훈련을 많이 했다 그래요. 잘 보세요. 저게 감독 이정효 추가하면 강팀이래. 그렇지. 확 달라 보이지.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 보이듯이 박정인 선수도 본인 이제 체력 훈련을 많이 했다 그래요. 네, 그런 만큼 자기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니까 저 자리가 항상 광주는 괜찮았거든요. 뭐 나상호부터 해서 뭐 그다음에 엄지성부터 해서 뭐 물론 박정인 유스 출신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 계속 괜찮은 선수 나왔는데 박정인이 에이스가 될 수 있다면 평가는 또 3월, 4월 달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정인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